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1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의정부에서 사직장을 올리기를 신들이 모두 못난 자질로 정부에서 대죄함으로 진실로 일이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병조 낭청을 파직하는 것이 미편하다는 일을 가지고 개청하였는데 헌부에서 신들을 사정을 가지고 두둔한다고 합니다. 신하의 죄는 사정을 가지고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대간이 이러하니 어찌 뻔뻔스럽게 다시 모두들 쳐다보는 지위에 있으면서 중앙 공기를 욕되게 하겠습니까? 신들의 직위를 파면하 소사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19일 신축 5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의 나이 73세이라 눈이 부어오르고 아파서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또 다리와 무릎 병을 앓아 느리고 약해서 걸음걸이가 어렵고 제대로 되지 않아 조정 바늘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신해내에 자세하게 이런 사유를 모두 들고 인연치사하는 줄례로 말씀드려 물러나 쉬기를 청하였는데 선왕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답을 내려 다 이르시기니 신이 매우 황송하여 감히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못하고 헛되이 자리만 지키고 녹을 받아 먹는다는 부끄러움을 품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지 않던 것이 아주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고 느리고 약하던 것이 마르고 가늘어져서 힘이 없으며 여러 가지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 조정에 나가려고는 하나 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성조의 정사를 새로 하는 초기를 당하여 노쇠하고 썩어 소용없는 것이 조열에 끼인다 하더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부끄러움만 되겠습니다. 파라오겐저서 성자로 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어 작은 뜻을 이루고 남은 생애를 보존하게 하여 주신다면 이만 지극한 소원이었겠습니다.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인연치사는 나이가 많아 퇴직함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19일 신축 6번째 기사 혼문관에서 상차하기를 엎드려 생각하오면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되는 상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3년상을 입고 신하가 임금에게 3년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례를 중히 여겨 한결같이 옛날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왕자군들은 선릉에게는 분위로는 군신관이지만 진족으로는 부자관입니다. 군신관의 분위도 중요하지만 부자의 정리도 또한 극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졸국날에 상복을 벗고 복색을 바꾸는 것이 실로 미안한 일이며 심지어는 다른 관원들과 같이 여겨 조정반일에 참여해 일을 보는 신하들과 다름이 없으니 연수한 여러 군이 슬픔을 잊고 방종하게 구는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금이 조정에 임하여 천정하고 여러 신하들이 각각 맡은 일이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여러 군들은 관직이나 맡은 일이 없으니 분주하는 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합니다. 영사전과 선능의 날을 받고 재개하고 모시어서 그 정리를 다하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예전에도 그런 줄례가 없습니다 라고 아뢰어 드디어 거행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0일 에면 첫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중국 사신이 왕비의 고민도 함께 가지고 오는데 만일 친히 받기로 한다면 그 의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계하라 하며 원상 정괄 및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축년에는 왕대비께서 친히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왕비에게 내리는 고명만 있었으니 친히 받는 것이 본디 당연한 일이거니와 이제는 왕비께서 전하와 더불어 고명을 함께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이미 친히 받으셨으니 왕비가 반드시 친히 받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중국 사신이 억지로 요구한다면 줄례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굳이 사양하십시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1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대사한 이의
대사관 성세명이 정미수 송철이 최색을 엄룡손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홍한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황간의 폐해는 어느 시대나 있는 것이오니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관이 아뢰기를 황간의 소임은 소지하는 일일 뿐인데 그들이 나라의 권세를 쥐고 농락하는 것은 언제나 임금이 우대하여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조정관원이 죄가 있을지라도 황간이 어찌 마음대로 아랠 수 있겠습니까? 당나라의 명황과 숙종은 모두 밝은 임금이지만 나중에는 고역사 이보국에게 견죄되었습니다. 하고 의가 말하기를 임금이 처음에는 저들을 하찮은 인물이라고 여겨다가 나중에는 제어하지 못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용수는 제 스스로 시종을 오래 한 것을 믿었는데 새로 정사하시는 초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중에서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용수는 정말 그러다. 그러나 이미 이 일로 해서 속죄했으니 거듭 죄를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며 정괄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바 황간이 날뛸 조짐이라는 말이 극히 옳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쟁을 받아들이며 작상을 아끼고 형벌을 미덥게 한다고 하였는데 임금의 행해야 할 일이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는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하고 세명이 말하기를 괄의 말이 옳습니다. 임금은 황간이나 궁첩에게는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사이에 상궁 조식의 그 호역을 면제하고 그 친족을 양민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조씨가 아래였기 때문에 이런 하명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역을 면제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그년의 한제가 있어 생업은 없고 납세만 남았기 때문에 경향 백성들의 곤궁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여러 대군의 복호도 아울러 없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궁은 나에게 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원왕조부터 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들이 아뢰었기 때문에 그중 친족 한 사람은 환천시켰다 하며 괄이 아뢰기를 성탕이 상님에게 비를 빌며 6가지 일로 자책하며 말하는 중에 여알이 성한가 하였습니다. 여알의 관계가 큰 것이오니 조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전번 왕후의 친족이 또 양민이 되는 것을 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공으로 1등이 된 뒤라야 양민이 되는 것을 허하였으니 어찌 중한 일이 아닙니까? 궁인이 공이 있으면 물건으로 화사하는 것이 가합니다. 저기하신 족에 있어서 일국의 시민이 모두 목을 누리고 다스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한 말씀 한 동작을 조심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지막을 삼가는 것은 시초에서부터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초에 삼가하지 않고서 마지막을 삼가할 수 있는 자는 드뭅니다. 하고 한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시초에 명철하다가도 나라를 그르치게 이르는 자는 황간이나 궁첩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치우쳐 들으면 간악함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난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환관 궁첩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괄이 말하기를 신이 평안도에 있을 때 유생들이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생이 말한 것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이를 말해야 된 것 때문에 21명을 전가하고 또 3명을 외방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포용하는 일이 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유생의 말은 포용함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하기를 그때 대간과 홍문관이 함께 하리였으나 들어주지 않으시니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3명은 말하기를 유생이 불교를 배척하는 일 때문에 죄를 받으며 중외에서 모두 놀라워하니 속히 놓아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유생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그 상소 중에 양전이 뜻을 이루었다는 말이 있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하며 한이 말하기를 신도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괄은 말하기를 유생들이 사체를 생각지 않고 문자에 되는 대로 쓴 것입니다. 하고 3명은 말하기를 상소 중에 말이 지나쳤다 하더라도 유생들의 의사는 위에서 잘못하시는 일이 없게 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관은 말하기를
양전이 뜻을 이루었다는 말은 신 역시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위태로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유생들은 이 말이 삶을 움직여서 들으시게 하려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의 선한 것이면 채용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면 버리는 것이 임금의 큰 도량인 것입니다. 전물의 신들이 정능해서 부처에게 제해 지내는 일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하교하시기를 무릇 부처에 관한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니 신 등이 듣고 모두들 기뻐하였는데 이제 유생들이 이 일 때문에 죄를 받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괄이 말하기를 병한도 군사가 전에는 번을 나누어 부방하였는데 신에는 허헌이 일을 낸 후 모든 군사가 9월에 번을 합하여 부방하였다가 2월에 파하고 4월에 번을 나누어 나가 수자리를 살다가 8월에 파합니다. 군사들이 지칠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간 말도 살아 들어오는 것이 드무니 신은 만일 10년을 지나면 병한도의 사람과 말이 종자도 남지 않을까 염려입니다. 신은 겨울이나 여름에 모두 번을 나누어 부방해서 소생 회복하도록 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황해도에 갔는데 도내의 정병들이 이르기를 갑사는 6개월마다 입번하면 받는 녹도 퍽 많고 봉족도 많다고 합니다. 정병들은 2개월마다 입번하고도 갑사의 준례에 따라 부방하니 어렵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아랫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며 괄이 말하기를 평안도 군사의 수고는 하삼도보다 배나 되지만 그들의 군적을 하삼도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조판서 성준이 여기 있으니 하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계 군사는 남은 인력이 있을 것이니 여정을 다 군 안에 입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성준이 말하기를 과연 괄이 아린 것과 같습니다. 평안도는 신이 모르지만 영안도에 대해서는 신이 알고 있는데 가난과 고초가 막심합니다. 품 팔아먹는 사람은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전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머섬일지라도 호족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주세할 때는 군사 중에 머섬으로 호족에 붙이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다 군안에 기록하니 군사가 머섬 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군호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괄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백성들은 농사에 힘써서 부유하고 충실하지만 양계에서는 비난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그 중에 평안도가 더욱 심합니다. 하고 준이 말하기를 양계는 가난하여 본디 살던 백성일지라도 오히려 먹지 못함을 이이가 전에 종사관으로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하고 괄이 말하기를 양계에는 여외의 정병 역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준이 말하기를 영안도는 길성 이북을 북도, 단천, 이남을 남도라고 하는데 신해년에 신이 북도 절도사가 되고 변종인이 남도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군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방하였는데 종인이 저들 도둑이 북청 해산, 삼수, 갑산 사이를 충돌할까 염려하여 1년에 4번씩 부방시켰습니다. 신이 북도에 있을 때 그 배단을 몰랐는데 갈려서 동도의 관찰사가 되었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때 김계종이 남도 절도사가로 되어 있었는데 신이 계종에게 말하여 군사를 부방하는 번수를 감하게 해야지만 계종 역시 감히 전관의 하던 일을 문득 고치지 못하고 다만 한 번을 감하여 1년에 3번씩 부방하게 하였으니 군사들이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북청에서 해산, 삼수, 갑산 사이에는 큰 제 4-5개소가 있는데 매우 험하고 막혀 있습니다. 신이 본도에 있을 때 4월 5일에도 제 위에는 초목이 움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턱에 이르니 꽃이 피기 시작하고 제 아래 이르면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막힌 길을 1년에 3번씩 왕복하니 어찌 도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삼수, 갑산 사이에는 모두 장성을 쌓아서 전일처럼 허술하지 않으니 한 번만 부방시켜도 되겠습니다. 하고 괄이 말하기를 절도사나 내지의 수령을 모두 부방하게 하니 수령은 소임이 중하에 반드시 관청에 있어야 하는데 관청의 일을 전부 하급 이속에게 맡게 되면 공급하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군관 중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조방장으로 삼고 수령은 부방하지 않게 함이 가할까 합니다. 하였다. 성세명이 말하기를 신이 홍문관에 있을 때 이윤탄이 의건부 동지에 제수되매
대간이 농계한다는 말을 듣고 신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반드시 조추시리라고 여겼는데 윤허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은 용렬하기도 심하며 전에 충청감사가 되었으는 미친듯이 망령되기 비길 데 없었습니다. 또 순행할 때는 언제나 중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은 개를 기르고 매사냥을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으며 거처하는 절건처에는 여종이 있고 길쌈을 시켜 포목과 곡식을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이 그 재물을 탐내어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근부는 아무나 있을 자리가 아니니 개정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칠수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까닭없이 가라서 되겠느냐 하여매 세명이 아뢰기를 만일 이 일을 망친 뒤에 갈기로 한다면 뉘우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시간간 선이하니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지막을 삼가는 것을 시초에서부터 한다 하였습니다. 처음 정사 때에 있어서는 동정 하나하나를 더욱 삼가셔야 할 것이니 시초에 조심하지 않고서 마지막을 삼가는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후로 비록 크게 잘못하신 일은 없지만 그 사이에 잘못 실망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번에 성균관의 유생이 상수하여 제 지내는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말이 정도에 지나치다야 혹은 원찬하고 혹은 정거시켰습니다. 유생은 어진이를 양성하는 위치에 있으니 항소하여 불도를 배척하는 것은 본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 혹 정도에 지나치는 말이 있을지라도 의당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끝내 사하지 않으시며 그때 대감과 시종이 모두 불과하다고 하는데도 듣지 않으시므로 신등은 전하께서 간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이름이 나게 될까 염려에 그만 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유생들이 이미 징계되었으니 사하여 주소서. 또 근일 대간이 말하는 것을 그것이 국가 정치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모두 들어주지 않으시니 저기 하신 촉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검토관 박응년은 말하기를 경련에서 나와 강하는 것은 학문의 구두뿐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도를 좌우 사람에게서 자세히 물어 가부를 하긴 하셔야 할 것인데 어제 대관들이 이를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도 모두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집이 김유는 말하기를 예전에는 사람마다 모두 임금에게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 일하던 것을 손에 들고도 공인이 이 일 하던 것을 손에 들고도 간하였지만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제 몸을 아끼고 국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간관의 직책을 두어서 말하게 한 것인데 그래도 간관이 혹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근자의 성균관의 유생들이 성종대왕의 배양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능히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발인하는 날에 있었어도 사학의 잘 모르는 젊은 선비들까지 모두 통곡하여 목을 쉬고 지성으로 슬퍼하며 그 임금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이 전부 성종대왕의 배양하신 은공입니다. 만일 그들의 하는 말이 선하면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이 선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가한데 어찌 언어의 실수 때문에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그니 정미수의 일에 대하여 아랜 것이 어찌 미수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대저 논상은 치우치고 사사로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강과 재상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였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상과 벌은 임금의 큰 고난입니다. 한 사람을 상 주는 데에 1000만 사람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 주는 데 1000만 사람이 징계되는 것입니다. 유생은 이미 이 일을 말하다가 죄를 입었고 미수는 또 공이 없는데 상을 받았으니 그 상이나 벌이 모두 중도를 잃은 것이므로 첫 정사의 누가 됨이 매우 큽니다. 재상과 대간의 말을 모두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장차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창업하기는 쉽지만 수성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창업하는 임금은 어려움을 고루 겪고 언제나 스스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창업은 쉬운 것이요 수성하는 임금은 조종의 택병한 운수를 타고 나서 언제나 스스로 마음 놓으며 말하기를 이런 불순쯤 하더라도 어찌 망하기까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많아지면 나중에는 구해내지 못하기에 이르는 것이니 치란 안위가 여기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와
칠한 치와 난의 조짐은 숨어있어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항상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조짐이 드러나서 보기 쉽다면 그걸 주유여라 할지라도 선을 해서 난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처음 정사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치와 난의 조짐을 삼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경연에서 아래어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제껏 화명이 계시지 않으시니 어쩐 일입니까? 하고 사간 홍형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태학의 유생이 이 일을 말하다가 주의를 입은 자가 없습니다. 송나라 때 태학생은 권당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죄줄 만한 것이지만 죄 주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왕이 처음 장사할 때 주공은 하늘이 길륜과 영년을 명하는 것이 모두 처음 저기했을 때 있다 하였습니다. 인정은 시초에 부지런하다가 나중에 게을러지는 것인데 처음 정사에 이렇게 한다면 후일에 잘못하는 일을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유생이 죄를 입은 것은 죄 지내는 일을 논한 때문이 아니다. 그 상소 중에 양전이 뜻을 이루었다 하였기 때문에 죄 준 것이다 하였다. 억년이 아뢰기를 요즘 살펴보면 전하께서 누구나 상소할 적에 과격한 말이 있으면 적발해서 검문하는데 이것은 임금의 큰 허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생이 주의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징계됨이 있었을 것이다. 놓아주라 하였다. 형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외척들은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하여 마음과 기운이 교만하고 넘치니 이 일을 맡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권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자의 안우건을 타경하여 우직을 시켰는데 만일 사람을 택한다면 어찌 우건보다 어진 자가 없겠습니까? 이제 처음 정사하시는 때에 있어서 더욱이 외척을 임용하여 그들의 전횡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황관이나 궁첩 역시 엄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호령은 한결같이 정원에서 나가는 것인데 용순이 마음대로 제가 짓게 하니 황관이 용사할 조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의 황관 홍공과 석현이 용사해서 한나라의 왕실이 거의 위태롭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어찌 화가 그렇게까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오로지 은혜를 베풀고 그럭저럭 지내면서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아서 차츰 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종대왕께서 황관을 엄하게 대하시면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입니다. 상궁 조씨가 사실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카딸 양민으로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관계되는 바가 큽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 왕조로부터 조씨는 공로가 있었고 성종대왕께서 일찍이 노비를 사급하셨다. 또 그일 상사로 해서 애통 만극할 때에도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다. 조씨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다 하며 유리 말하기를 조씨가 공이 있다면 물건을 하사심이 가한데 명령을 발표하고 문계까지 만들며 또 각 관청에 명하여 그 호역을 면제시키니 사체를 봐서 어찌 가하겠습니까? 하고 형이 말하기를 미수를 만약 문종의 외손이라 해서 당상으로 올린다면 이전도 선왕의 외손 이것만 준직에 그쳤는데 미수만이 어찌 홀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미수는 공이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자만 하고 승직은 시키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전거를 풀어준 유생은 놓아주고 보초한 유생은 그대로 전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승직 강기 손이 아래기를 3년 상기 안에 형을 결정하는 여부에 대해서 전례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성종 초에는 사형에 대해서는 대신들이 많이 모아 의논하여 정리가 애매한 자는 다 놓아주고 그 외에 당연히 처형해야 할 자는 3년 후에 죄를 주게 하였습니다. 무릇 사형수는 해사로 하여금 자세히 사실해서 아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래기를 전일 병조 낭청의 일로 명하여 신들을 공문하게 하였다가 정원에서 아림으로 인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신들의 어지에 들었으므로 직위에 있기 미안하오니 비엄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지평초 형이 아래기를 신민은 다만 녹안을 명하셨는데
대저 노간을 하려면 먼저 고신을 빼앗는 것이 준례입니다. 신미의 고신을 주로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윤탕로는 병 때문에 신문을 정지하였는데 이제 실이 많이 경과해서 병이 덜 할 것이니 다시 공문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미의 일은 아랜대로 하고 탕로는 내가 의원을 시켜 다시 알아보게 한 뒤에 명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오군 연산 1년 5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장령 이 유청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지막을 삼가하기를 시초에서부터 한다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임금족의 시초에 삼가하지 않고서 그 마지막을 잘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뒤로 다른 잘못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턴을 의금부 동지로 삼았는데 다는 미친듯이 망령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번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이두로 전지를 쓰게 하여도 쓰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주옥의 소임 이메리까 누구는 학문이 없고 어질거나 잘하는 일이 없는데 한갓 외척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선으로 승진시켜 육경의 다음을 삼았으니 이렇게 관적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용서는 정실 관계에 있으므로 끝내는 치주하여야 할 것인데 명하여 버려두게 하였습니다. 정미수를 당산에 승진한 데에 대해서는 대간이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문종의 외손이기 때문에 승진하는 것이요 산령관계의 공이 때문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만일 상교와 같으시다면 미수의 승직은 전에 있었어야 했을 것인데 어찌 산령관계로 농공할 때에 와서 이 명이 있을 것입니까? 대저 작상이나 형벌은 국가의 큰일인데 이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대간이 여러 날 논개하였는데 윤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만일 친히 아랠 수 있었다면 원래 윤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들어주시지 않으시니 신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윤탄은 당시에 과오가 없었으니 어찌 이유 없이 갈 것인가 하며 유청이 아뢰기를 단이 미치고 허망하여 엄난하고 더럽다는 것은 조종 신하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척의 신하도 과연 어질다면 등용하는 것이 본디 무방하오나 어지지 못한 자를 등용하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고 정은 이 자견이 아뢰기를 저기 하신 조기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나 지극히 공정해야 하는데 근래 전하의 명령이 일정하지 않기도 하고 작성도 적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형옥관계는 큰일입니다. 예전 중국 우나라 조정에서 고요처럼 심리한다 하였으며 주나라의 때에 와서는 또 말하기를 사구 공천은 옥사를 경건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형옥의 일이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철견 윤턴의 무리를 의금부당상으로 삼았는데 두 사람이 다 합당치 못하는데 다는 더욱 심합니다. 안우건의 승직에 대해서 대간이 탄핵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후기일 정사에 개최한다 하시고 그대로 두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아래 사람들에게 크게 신용을 잃은 것입니다. 또 정원은 곧 전하의 명령을 출납하는 곳이니 어진 사람을 택해서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하필 신수군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윤은노 또한 약방제조로서 특별히 가정에 가자되었습니다. 시약관계로 말한다면 송흥, 김흥수가 좀 공이 있겠습니다. 은노는 탐호, 불법하기 비할 데 없는데 어찌 어진이를 대하는 공기를 함부로 은노에게 주어야 두겠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신이 사명을 받들어 평안도로 나아가 의주에 당도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서간 봉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올렸습니다. 목사 봉한 한 것을 뜯어보니 하나는 서신이 하나는 검부름 비단 4-5자였습니다. 목사가 부끄러워하여 여러 판관들과 말하기를 이는 곧 윤참판 언노가 보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어부가 미끼를 던지는 것은 고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고기를 잡으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은노가 이 물건을 보낸 것은 반드시 다른 물건을 낚으려고 한 것으로 그 일을 탐내는 마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이 서울로 오니 헌부에서 은노가 박납에 관련된 일을 공문하였습니다. 공문을 받은 중에도 서간을 보내어 사람에게 구청을 하니 그 사람의 탐호함을 알만합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신이 군적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평안도에 머물렀는데 언노부자의 구청한 서간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탐람하게 그지없는 사람을 전하께서 결코 동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견은
아뢰기를 윤탕로는 왕비에 가까운 친족이며 성종대왕의 사랑하고 돌보심도 중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국효를 당하여 통곡하며 몸부림칠 때의 슬픔을 잊고 뻔뻔스럽게 기생집에 왕래하였으니 그의 불충함이 이러한데 곧 상언하여 발명하며 신들이 그 사연을 보니 매우 무례합니다. 또 그가 병을 핑계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사유를 기다리면서 제 죄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성종대왕께서 외척을 돌보신 은혜가 지극했는데도 탕로가 하루아침에 배반하였습니다. 성종대왕께도 오히려 이렇게 하니 선하게 대한 것을 알만합니다 하고 요청은 아뢰기를 근래 조관들이 예와 법을 따르지 않고 위엄과 채무를 상실하는 자가 극에입니다. 신이 영사전에 배제하는 백관을 보으니 혹은 소리내어 가래침 뱉는 자가 있고 혹은 곡하다가 웃는 자도 있습니다. 대간이 규철하려 하지만 뒷줄에 서 있으니 조의할 때와 같이 대간을 동서쪽에 나누어 서서 규철하게 하소서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의 이 말이 어떠한가 하며 특징까지 이 집이 아뢰기를 배제할 때는 조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감찰로 하여금 동서쪽에 나눠 서서 백관을 규철하게 함이 가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요청이 아뢰기를 평안들 군호가 군역을 도피하여 관군에 가서 붙은 자가 다수인데 신이 모두 데려다가 군호에 충당시키고 관군안을 개정하려 하였지만 이것은 신의 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군안은 본도에서 6년마다 초안을 작성하여 병조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마련하여 병적을 작성하여 관군안은 본도 관찰사가 3년에 한 번씩 병적을 작성하는 것인데 관찰사가 일이 많아 친히 집무하지 못하고 혹 찰방이나 수령을 시켜 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많이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밝은 조관을 보내어 관군안을 다 가져다 새로 군적을 만들고 또 군적을 새로 기초한 후에 나이 많은 자를 관군에 충당시킨다면 군호가 충실하고 관군도 허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며 지경련사 정문영이 아뢰기를 해저로 하여금 마련하게 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권 연산 1년 5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문례관 김수동이와 사례기를 중국 사신들이 의주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먼저 사죄한 후에 책봉한다 하므로 신이 되풀이해서 논변하였는데 중국 사신이 집요하게 돌리지 않으면 말하기를 우리가 예부에서 취품하고 왔는데 이제 만일 다시 고친다면 천자의 명을 버리는 것이므로 그대 나라의 의주는 쓰지 않게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온 의주를 빨리 고쳐 써 오시오라고 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즉각 승문원으로 하여금 써서 보내게 하라 하였다. 문례관이 가지고 갈 회답 3억을 의정부 6조 한승부의 당상관에게 회의를 명하니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어세겸 이극돈 유지 유순 신준 성현 조익정 한한 허침 정경조 안침 조권경희 안우건 김극류 윤민 김경조 이극규가 의논드리기를 중국 사신에게 말하되 대인이 봉하여 보낸 의지와 대인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미 판서와 더불어 의논하였는데 그중 조직을 교의 태평관에서 맞으며 오배한 후에 상회리를 행하고 다음에 사죄하고 그 다음에 습봉하는 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니 고 황제가 번국에 보내신 의주민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준행하던 예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책봉 받은 뒤에 사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및 전 왕의 시제를 상고하여 전후 절차를 차례로 등사해 보내어 다시 품질을 얻어오려는 것이다 라고 할 것. 1. 만일 사제를 먼저 하고 왕위 계승을 뒤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왕위 계승을 청할 때 먼저 부엄을 알리는 것이 순서다. 만일 조종의 경중으로 말한다면 나라의 주인이 없으니 먼저 사왕을 봉하여 주인을 삼은 뒤에 사제, 사시, 조부를 차례로 거행하는 것이 매우 예법에 합당하다고 할 것. 1. 국문 박 공간에서 조칙을 맞이했으면 이것은 언명을 받은 것인데 또 곧 선포하지 않고 오래도록 객관에 머물러 둔다면 사체에 어떻게 하는가 하며 봉배하는 경사의 명을 오래도록 머물러 둠이 불가함에리랴 하라고 할 것.
1. 만일 고명을 받기 전에는 왕이라 칭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하는 하사하신 세자의 7문체 면복을 받았고 또 전왕의 명을 받았으니 사리에 왕위를 계승해야 마땅하므로 4대 문서에도 모두 권서 국사로 칭하고 국왕의 일을 행한다. 더구나 이제 책봉하는 황제의 명이 이미 내렸으니 어찌 세자가 하는 예로 행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선왕이 계승 책봉될 때에도 이런 준례는 없었으며 또 이제 대인이 가지고 온 승습의 중에서 향을 왕의 좌우에 올렸다 운운운 하였으니 세자가 왕이라 칭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냐고 할까. 1. 이제 영조칙이에 이르기를 오배례를 행하고 사자로 더불어 제배례를 행한다 하였으니 조칙을 반포하지 않고 사제, 사부도 하기 전에 사사로이 보는 예를 행하는 것은 크게 예절과 어긋난다고 할까. 1. 영조칙이에 이르기를 왕궁 안에 골정을 전상 한 가운데 설치한다 하고 습봉 2에는 조칙 하사물은 사관에서 나와 국문에 이른다 하였으니 첫날 교회에서 맞이하여 왕궁으로 와서 곧 조서를 반포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예부에서 공간이 국문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몰랐다고 한다면 어찌 교회에서 맞이함이 있었겠으며 또 문 밖 공간에 두었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즉시 저길로 조서를 반포하고 부물, 재물은 객관에 머물러 두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 1. 이제 가져온 의주 중에는 먼저 영조 치기를 기록하고 다음에 재고 2, 다음에 승습의인데 이제 말하기를 의주에 기록한 차례대로 하여한다고 한다면 이 세 의주는 일시에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우연히 따로따로 산 것이니 어찌 반드시 이 순서를 좇을 것인가. 만일 차례를 따르기로 한다면 영접 조칙의 중에 궁중에 반조칙 위차를 설치하는 것이 있으니 역시 먼저 조칙을 반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 1. 세자는 조사와 더불어 빈주의 예로 행함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일 부왕이 계시고 행하는 것이라면 대인의 말이 옳거니와 이제 전왕이 돌아가시고 전하께서 국사를 대리하시며 또 황제의 조명을 맞이하였으니 어찌 세자의 예로 행할 것인가. 결단코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 만일 대인이 이 의견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사체에 손상될 뿐 아니라 온 나라 신민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 1. 천사가 만일 고집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선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사명을 받들고 왔던 대인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예전 의례를 따라 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예전 의례도 역시 천조의 열성조에서 보낸 것이며 조사들이 이미 행한 것이니 이제 와서 문득 고칠 수 없다. 더구나 이제 대인이 말하는 대명 집례와 이제 가지고 온 의주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반사되지 않았고 다만 고 황제께서 반사한 번국이가 있을 뿐이니 대인은 재량해서 하라고 할까. 1. 이 외의 조건은 문례관이 묻는 대로 준례에 의하여 강력히 변명하게 합시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니 그리하라고 전교하며 김수동이 드디어 가지고 달려 갔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 신종호가 아뢰기를 황두 4천석을 민간에 흩어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자가 절반이나 됩니다. 경창의 황두를 더 내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사원 이이와 사관원 대사관 성세명 등이 상수하기를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외람되게 대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건일의 일을 말한 것이 상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니 조종에 죄를 얻고 공론에 기롱을 당할까 염려해서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습니다마는 또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책을 사면할 수도 없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우러러 성덕을 돕겠습니까? 오직 직분을 해야 할 것을 다해서 상상의 위임하신 뜻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들이 들으니 일하는 것은 시초에 선하더라도 나중을 잘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시초에 만일 선하지 못하면 나중에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저기하신 점이오니 선악의 기틀과 질환의 조짐이 모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인데 경계해야 할 만한 조짐이 흔히 있으니
환을 예방하는 일은 어쩔 수 없으므로 삼가 조목을 들어서 말씀드려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임금이 대간을 두어 언로를 넓히는 것은 대개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를 행하려는 것으로서 소매를 끌어잡고 난간을 꺾는 일까지더라도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비들도 즐거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새로 천명을 이어받았으니 그 덕을 새롭게 할 때요 가나는 것을 좁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가합니다. 신들이 요즘 전하의 잘못하시는 일을 들자면 궁중전지에 이하여 외척을 등용하며 공론을 이기어 상과 관직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 일에 대하여 연일 골문 밖에 엎드려서 여러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상상께서는 심히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추국하려는 생각까지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선비로서 제 몸을 아끼는 자가 많은데 누가 뇌정 같은 위험에 한가하고 임금의 뜻을 거스려서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언로가 막힐 조짐입니다. 석씨의 화복 윤의 이야기는 요망하고 허탄하기 너무도 심한 것이어서 국법상 반드시 취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취재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그 법을 승봉해야 되겠습니까? 국상 초유의 예조에서 의주를 따르지 않고 망령되고 요망한 술법을 받들어 앞장서서 재지내기를 청하여 전하의 큰 효성을 손상하였으며 그늘에는 흥천사에서 비너들이 다투어 재물과 비단을 허비해가면서 부처에게 재지내고 중을 공양하는 것을 예사로 여겨 괴이한 짓을 하신 줄을 모르니 이것은 이단이 다시 일어날 조짐입니다. 왕자군과 보만은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하여 마음이 교만하기 쉽고 뜻이 넘치기 쉬우며 세력이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도의에 맞게 거느리고 둘러싸인 성의 경과함을 가져오지만 도의에 어긋나게 거느리면 서로 해치는 화가 있는 것이 옛날부터 그러합니다. 임금은 여기에 있어서 은혜로 표시하고 의로 가르치며 도로 대우하여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도를 잃는 일이 있어 화와 근심을 조성한다면 사직의 복이 아닙니다. 전번에 풍천 위의 구사가 한 감찰을 구타하고 회상군의 집종은 문묘에서 말썽을 일으켰으며 계승군의 집종은 유생을 결박 협제해서 중해가 깜짝 놀라고 가슴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또 계승군의 종이 아직도 전악을 버리지 않고 세력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방자하여 큰 도회 중에 모여 행사하는 선비를 결박해다가 때리고 꾸짖으며 능력 보이기를 못할 짓 없이 하였습니다. 계승군이 이것을 금하지 못하고 도리어 법사위에서 공문하는 것을 성내며 사사분을 아뢰어서 분분히 송사를 일으키니 왕자군의 교만 방종할 조짐입니다. 외척이나 왕의 친족은 동령부에 두어서 은혜로 양육할 따름이요 이를 맡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한 사람을 등용하고 명일에 또 한 사람을 등용하여 세도의 불길이 날로 승하여지며 그 근거를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폐가 앞으로 청량할 수 없게 되어 한나라의 여, 왕, 양, 두나 진나라의 양, 가, 당나라의 무, 위가 같이 될 것이니 그 화가 참혹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청정하신 이래로 이철견을 등용하여 반익음으로 삼고 윤턴을 다음 자리에 두며 안우근을 발탁하여 참판으로 승진시키고 또 신스근을 승지로 임명하여 왕면 출납하는 지위에 두어서 10여일 사이에 여러 사람의 언론을 배제하고 공도를 어기면서 등용을 수행한 것이 4, 5인에 이르니 이것은 외척들이 용사할 조짐입니다. 내신은 궁궐에 출입하는 신분으로 모든 음식이나 소재하는 이들을 맞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안색을 엿보고 뜻과 취미를 잘 알맞추어 그들의 달콤한 말과 아슴한 태도가 집요하고 필절하여 임금의 시청을 혹하게 함이 있어 마침내는 군왕의 권위를 의지하여 국가에 화를 미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제 음용선은 한 고자의 몸으로서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법을 끓이지 않으며 음식 만드는 사람의 원한을 호소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감히 짓게 하니 그의 심중이 어찌 전하를 가까운 사이로 보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황관의 권세를 희롱할 조짐입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는 바깥 말이 내정에 들어오지 않고 안말이 내정에 나가지 않게 되니 이것은 내외를 의미하고 사사로 청탁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사대부의 집안도 그러한데 한면 구중궁궐 깊은 고심에리까 상궁 조시 같은 이는 정말 공로가 있다면 의식을 행사하는 것이 가한데 어찌 그 친족을 보호하고 호역을 면제하는 사명을 조정해서 선포했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친족 중의 아무 남자 아무 여자의 몇 결 몇 찜은 성상이 어디서 아셨겠습니까? 반드시 조씨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왕궁은 깊고 엄숙하며 장막과 발이 엄하고 깊숙한데 한 늙은 여종이 자기의 사산 일을 어전에 아뢰거더니 어찌 집을 바로하는 도의에 손상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알이 성행할 조짐입니다. 하늘이 형벌하고 상주는 권리를 임금에게 주었기 때문에 상을 천명, 형벌을 천토라고 합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니 참남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이 있는데 상 주지 않고 공이 적은데 상이 중한 것은 상의 참함이요. 죄가 없는데 형벌을 받고 죄가 중한데 사를 받는 것은 형벌의 남함이니 천리대로 처리하여 그 마음을 감복시킨 뒤라야 사람을 권장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대사를 반포한 지 겨우 6, 7일인데 왕위를 계승하였다야도 대사를 반포하여 강상과 절도에 관계된 죄인이 모두 사를 입으니 덕이 지극히 흡족합니다. 그러나 사 없는 나라의 형벌이 반드시 공평합니다. 대개 사라는 것은 선을 손상하고 악을 키우고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도둑을 사하여 100명의 양민에게 해를 입힌다면 자주 사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은 치화를 손상하기에 알맞습니다. 삼도감에서 논상할 때 3등으로 나누어 차례를 정하였으니 정밀하다 할 만하고 공이 1등에 해당하면서 아직 자궁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상으로 한 작업을 더하는 것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공이 3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배하는 사람이나 조지하는 사람들을 그 수고와 편함을 논하지 않고 함께 한 등급씩 올리니 차례를 정한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형벌과 상이 적당하지 못할 조짐입니다. 사풍의 미악은 국가의 질환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3번 업하고 나오고 40자가 되어야 배설을 하되 임금이 자기에 대한 명이 있으면 모두들 서로 사양하였습니다. 지금 조급하게 나오려고 애쓰는 자들은 남몰래 이로운 길을 취하고 어두운 밤에 찾아다니며 애걸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난대조 뻔뻔스레 은상을 희망하여 혹은 임금이 승하하신 날에도 삼도감의 낭청이 되려고 하고 혹은 시오를 올리는 제사에 집사가 되기를 원하니 그 한 조각 창자에는 탐욕과 비루한 것뿐이요 그 밖에 명분이나 저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치 시장에 들어가서 금을 훔치다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적발하지는 못하지만 경박하게 꼬리치는 태도를 사림에서 비루하게 여겨오니 이것은 염치의 도가 없어질 조짐입니다. 대간의 직책은 기강을 일으키고 풍속을 깨우치며 불법을 탄핵하는 것이므로 말이 임금에게 관계되면 임금이 얼굴을 빛을 고치고 일이 정부에 관계되면 재상이 걸리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을 움직이고 백관을 규찰하여 조정을 중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조에 있어서는 홍흥이 공사로 인하여 헌대를 거슬렸다가도 파직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병조의 난관이 사죄를 범하고 법설을 없이 여긴 것은 법에 의거하여 내치는 것이 가한데 당상관이 사사로이 두둔하고 정부에서 구원하여 한두 명의 미관을 보호하느라 조정의 원기를 무너뜨리니 이것은 기강이 서지 않을 조짐입니다. 지금의 수상인자는 고명을 받은 대신으로 새로 종사보는 대로 당하여 임금을 도의에 맞게 인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급하게 한다는 일이 모두 맑은 의논을 용납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조에서 제해 지내기를 청하는데 도리어 옳다고 하면서 힘써 찬성하고 유생이 불교를 배척하였다 하여 죄를 입는 데는 한마디에 고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진이 쓰기를 주공의 토포 악발과 하듯 하여야 할 것인데 중원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천간에게 시탐남 부정한 주인이며 대체를 알기를 병길이 죽은 사람을 묻지 않은 것 같이 하여야 할 것인데 정부의 장관이 되어서는 두둔하는 것이 병조랑의 사주이며 왕을 훈계하는 것이 이윤이 밝히 말하는 것 같아야 할 것인데 처음 경연에 들어가서는 위에 고문이 있을 적에 묵묵히 가부의 말이 없으며 여러 왕자군의 교만 방종이나
외척들의 지나친 관작이나 환관들의 무엄한이나 나인들의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이나 염치의 상실, 기강의 훼손 등에 대해서는 모두 까마득하게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닌 듯 등한히 보아 넘기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발련히 사직하고 가니 부탁받은 대신으로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의 해체될 조짐입니다. 옛날 당나라의 위증은 태종을 보좌하여 정관영간의 훌륭한 정치를 이루었는데 그래도 끝마침을 잘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10가지 조짐을 상소하여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밝히고 답답하여 길이 탄식하였다는 말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신들의 구구한 마음으로 일찍이 요순의 정치가 있기를 전하께 바랐는데 청정하신 지 수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태종의 정관영간의 다스림은 없고 위증이 말한 10가지 조짐의 걱정이 있어 치화가 도리어 당 태종에게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어찐 일입니까? 위증이 상소하여 말한 조짐은 당 태종의 말년에 일어났는데 신들이 상소하여 말씀드린 조짐은 전하의 첫 해에 일어나니 신등은 답답하여 길이 탄식하는 것이 위증보다 배노하됩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화환이 일어나는 것은 세미한 데에 감춰져 있사온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지혜 있는 자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항상 조심하고 공경이 도모하여 그 미세한 것을 막고 그 조짐을 없앤 뒤에라면 그 나중을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에 있어서 사례를 심원하게 하고 기밀을 잘 살펴서 어려운 일을 쉬운 데서 도모하고 큰 일을 사소한 데서 시작하는 것은 전하의 한마음이 바른 데 있습니다. 자네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시해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널리 알아서 정이란 묘리를 연구하여 거기에 더욱 빛나는 공을 가하신다면 마음의 채가 물과 거울처럼 맑고 마음의 용이 저울과 말처럼 공평해질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와 정의 미묘한 것을 살피고 공과 사의 나님을 살피시어 예로서 종실, 친척을 대하고 엄숙으로서 환관을 거느리며 공평으로서 상과 벌을 행하며 정으로서 유와 부를 분별하여 나아가서 모든 일이 만가지 노력을 이것으로 조차하게 되어 공평정대한 마음으로 공평정대한 정사를 행한다면 사유가 절로 펴지고 기강이 절로 쓰며 공도가 절로 행해져서 백간이 정으로 귀일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만가지 일을 보시는데 조짐이 1100가지로 일어나서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이오니 서리를 밟는 경계가 거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 잘못씀을 나무랄 것이 못되고 정사의 과실을 헛되들 것이 못되며 오직 임금의 마음 그런 것을 바로 하는 데 있을 뿐이니 이것이 신들이 끝내 잠적코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에 잠심하소서 했는데 상소가 들어가며 왕이 친히 글로 써서 내리기를 경들이 상소문을 뜻을 보고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내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고금의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므로 모든 하는 일이 잘못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이처럼 간곡하게 말하니 경들의 충성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지나간 것은 다시 고치기가 자못 어렵다 하였다. 토포 악발은 옛날 주나라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보필하되 혹시라도 천하의 어진이를 다 등용하지 못할까 해서 한 번 밥 먹을 때에도 3번씩이나 먹던 것을 뱉었고 한 번 목욕하는 동안에도 3번씩이나 머리칼을 쥐고 나와서 선비들을 맞이하던 일을 말한다. 병길이 죽은 사람을 묻지 않는 것은 병길은 한나라 선제를 보좌하던 어진 재상이다. 일찍이 외출하다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지어 싸우며 무수한 사상자가 길에 있음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니 이 속이 괴이하게 여기며 재상인 그의 무심함을 질문하였다. 그런데 이때 병길이 이 속에게 대답한 말은 이러하다. 백성이 싸우고 살상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장안영, 경조윤의 직책에 해당하는 일이니 그들이 예방하고 또 잡아서 처리할 것이요. 성상은 연말에 그들이 이런 일을 잘하고 못한 것을 심사해서 상벌을 행하는 것이다. 재상은 작은 일을 친히 하지 않는 것이니 이런 것을 도로상에서 묻는 것이 아니다. 한서 내길 전의 말이었다. 아, 맞다. 사유는 예의 염치다. 서리를 밟는 경기는 주요 공계 중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는 데에서 생긴 말이다.
즉 서리가 오는 것은 얼음이 조짐을 보이는 것이니 작은 조짐을 보고 큰 일이 생긴 것을 미리 주의 방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승문원에서 사은사를 가지고 갈 자문을 올려 수결하기를 청하니 장교하기를 내가 몸이 불편하고 손이 떨려서 글자 획이 반듯하지 못하니 나무로 새겨 누르고 글씨 잘 쓰는 자에게 개칠하여 연색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승지 신수군이 아뢰기를 이제 대간의 상서를 보니 또 신을 탄핵하였으므로 직위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지평 조형이 아뢰기를 전번에 주에 입은 유생들에 대하여 정가한 자는 벼슬길을 튀어주고 부채한 자는 놓아주되 과거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생들은 그 죄가 한 가지오니 부처한 유생들도 함께 과거 보는 것을 허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도사 김일손이 상소하다.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조목으로 상소하다. 신이 금년 2월 5일에 의정부사 인사에서 전제를 받들어 신에게 이문한 것을 엎드려 받자오니 내가 덕이 없어 큰 자리를 이어받아 애통한 상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 가은 선정을 어찌하여 듣겠으며 민간의 이익과 폐단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랴. 대서 시민들로 하여금 나의 처음 즉위한 뒤에 여럿이 나에게 묻는 뜻에 마저 각기 시국에 마땅한 것을 진술하여 실봉으로 올리라 하셨으니 신이 받들어 읽으면 눈물이 흘러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곧 관내 54관에 반포하였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도 봉장을 올리는 자가 없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조종 100년 동안의 두터운 덕택 가운데서 살아왔고 거듭 대행 대왕 26년 동안 교양하고 성취시킨 은혜를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전하에 애통하신 전제를 받고도 새 정치에 도움될 한마디 말도 하는 이가 없으니 신이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생각한데 말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반드시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어지르고 예와 법이 갖추어졌으므로 천한 사람의 말은 아뢰 필요가 없다 하고 또 반드시 새 정치의 처음에 태학생을 물리쳤으니 충성스러운 말은 한갓 제 몸에 화가 돌아올 뿐이다 하고 또 반드시 저기한 처음에 구원하는 것은 예사 일일 뿐이니 말을 아려도 반드시 쓰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니 낮은 자는 죄를 받을까 겁내고 높은 자는 이름을 얻으려 한다는 혐의를 피하는 것이 침묵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제 몸을 위해서는 가하나 모두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래 임금을 아끼고 나라에 충성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이 선조의 벼슬하에 녹을 먹은 지가 10년이요 벼슬이 오봄 자리에 있어 나라의 은혜는 이미 두터운데 하는 것 없이 지내와서 선왕께 한 말씀도 보답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또 저의 몸만 상가하여 전하의 높은 뜻을 외롭게 한다면 신의 죄가 더욱 심할 것이오니와 평생에 배운 바를 어디에다 써오리까? 신은 어리석은 일덕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애통박절한 심정으로 애통박절한 전제를 받들음에 마음이 격동해서 모르는 사이에 말이 절로 법식에서 벗어나오니 전하께서 살피시기에 달렸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가은은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닦아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는 것만 한 것이었고 선정은 집을 바루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하오니 경연에 일찍이 납치는 것이 근본입니다. 민간의 이익과 병폐는 본디 아래 것이 많이 있으나 조정의 이익과 병폐 또한 아래 것이 있사오니 신이 낱낱이 진술하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가은 선정을 듣고자 하시어 듣고 나서 뜻에 두시 않으신다면 듣는 보람이 없을 것이고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알고자 하시어 알고 나서도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아시는 보람이 없을 것이오니 듣고서는 실천하고 알고서는 시행한다면 요순이 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순을 성인이라 하는 까닭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사사로운 뜻을 고집하여 아래 사람에게 임하신다면 가은 선정이 날마다 아래어지고 민간의 이익과 병폐가 날마다 들리더라도 이것이 모두 나는 벌레 소리와 지나가는 까마귀 소리 같아서 한갓 전하의 총명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재앙은 무단히 생기는 것이 아니요 허물은 반드시 돌아가는 데가 있다 하옵는데 신이 한도에만 매여 있어 사방의 재앙을 알지 못하나 한도를 가지고 보더라도 몇 달 동안의 재앙이 또한 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임무에 서산 등지 지진이 있었는데 고전하게서 상주 되신 뒤의 일입니다. 올해 정월 18일 개묘에 한산 등지 지진이 있었고 2월 초하루 3분의 1이나 먹은 일식이 있었고 그달 7일에는 대낮에 별이 떨어졌으니 괴이함이 또한 심합니다. 옛날 위상이 한나라 정승이 되고 이항이 성나라 정승이 되어 날마다 사방이 제병이니 을 임금에게 아뢰었으니 오늘날 위상과 이항의 직책을 맡은 자가 능히 위상 이항의 마음을 간직하여 위상 이항처럼 사방에서 일어나는 재변을 전하에게 아뢰고 경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천도가 아득하여 재앙과 허물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해서 스스로 경계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면 전하와 여러 신하들이 복이 아닙니다. 신이 영춘현에 떨어진 이물을 보았는데 세상에 장화가 없으니 누가 그 괴이한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신이 듣자오니 조정에서 쪼개어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다는데 신의 생각에는 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떨어지면 돌이 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공중에서 변화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이 감히 당장에 어떤 사건을 지적해서 그 재변에 해당된다고 증거될 수는 없사오나 전하께서는 마땅히 몸에 돌이켜 보고 마음에서 찾아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렵게 여겨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전하에게 임한 것이 바로 전하께서 여러 신하에 임한 것과 같아서 전하께서 여러 신하에게 경계하는 데는 형벌이 있고 하늘이 전하를 경계하는 데는 재변이 있으니 그 일은 다르나 이치는 같습니다. 상서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데에 들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노하여 주의해 주시겠거니와 만약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이 어찌 전화를 돌보겠습니까? 여러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려워하시어 멀다 하지 마소서. 하늘을 두려워한 뒤에야 만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한번 천도를 멀다 하시면 하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맡아보면 이 마음이 방자하여져서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여러 신하와 백성은 모두 전하의 몸 아래의 물건인데 두려울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고 대간을 믿을 필요가 없으며 시종을 친근히 할 필요가 없어 내 말은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 명은 거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여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날로 쌓이고 달로 자라나서 다시는 용납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현인과 군자는 머뭇거리며 속으로만 아파하고 다시는 진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발라지는 것입니다.